혹시 식초를 드시면서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걸까?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식초만큼 자주 등장하는 식품도 드뭅니다. 혈관에 좋다, 혈당을 잡아준다, 살이 빠진다. 말만 들으면 안 먹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식초를 찾고 쓴맛을 참고 한 컵을 들이킵니다.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불편해집니다. 속이 쓰리고 목이 따갑고 명치가 묵직해집니다. 좋은 걸 먹고 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식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초에 대한 상식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식초를 찬양하지도 무조건 경계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지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게 되면 식초는 더 이상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내 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나온 발효식품인데 몸에 나쁠 리가 있나? 이 생각,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식초는 분명 발효식품이고 적절히 사용하면 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강한 산성을 가진 자극적인 식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성분이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그 자극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전혀 다른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위점막은 얇아지고 소화 효소의 양은 줄어들며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산성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속쓰림, 더부룩함, 트림, 심한 경우에는 목까지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들을 많은 분들이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잘못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고 계속 식초를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는 적응이 아니라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식초를 먹고 불편함이 생긴다는 건 이미 위와 식도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를 무시하면 가벼운 위염에서 시작해 역류성 식도염, 만성 소화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생활 습관입니다. 평소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분들은 이미 위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초를 공복에 마신다면 자극은 배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침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방식은 소화 기능이 튼튼하고 위점막이 건강한 사람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 공복은 몸이 가장 약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위는 비어 있고 위산 조절 능력도 둔해져 있습니다. 이때 식초가 들어오면 몸은 준비도 못한 채 강한 자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초를 먹고 오히려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해집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몸이 축 처집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왜 더 피곤해질까?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은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먹고 나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불편함이 남는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식초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식초를 먹고 속이 개운해지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식초를 먹고 하루 종일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건강 정보는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식초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경험담이 내 몸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특히 식초에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이 좀 쓰린 날도 있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초가 몸에 맞지 않는 신호는 항상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합니다. 가볍게 더부룩하다거나 트림이 조금 늘었다거나 아침에 입안이 유난히 쓰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이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지금 방식은 부담스럽다 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식초 섭취는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평소 위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해지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오래가는 분들. 이런 상태라면 식초의 산성 자극은 위 점막에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들입니다. 증상이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이미 식도는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초는 불씨가 꺼진 자리에 다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에 입맛이 없고 공복 시간이 길수록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위산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식초를 공복에 섭취하면 위는 방어할 틈도 없이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넷째,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등 매일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약이 있다면 식초 섭취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식초는 위의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약의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몸에 좋다는 말에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이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의지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의지로 지켜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불편 신호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정상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조금 쓰린데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이 말이 반복될수록 몸은 더 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만성 소화불량, 잦은 속쓰림,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초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해졌는데도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좋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은 자극은 대체로 기분 좋은 반응으로 돌아옵니다. 편안함, 개운함, 가벼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효과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식초는 체질을 가리지 않는 만능식품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먹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가입니다. 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건강 정보는 계속해서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은 식초가 좋다 하고 내일은 또 다른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식초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방식을 바꿔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럼 식초를 아예 끊어야 하나? 괜히 먹었다가 탈날 벤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식초를 끊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식이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건강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조건 더하기만 해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식초를 먹고 나서 특별한 불편이 없고 속이 오히려 개운해지며 식사 후 소화가 잘 된다면 굳이 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속쓰림이 반복되거나 아침에 공복으로 먹고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해진다면 그건 분명히 방식 수정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내 삶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한 행동이 오히려 하루의 컨디션을 망친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는 잠시 쉬어보기입니다. 식초를 당장 끊겠다고 결심하기보다 2주 정도만 쉬어보십시오. 그동안 속 상태, 식사 후 느낌, 아침 컨디션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면 그동안의 방식이 내 몸에 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마시는 것만 섭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액체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에 소량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물 무침에 몇 방울, 생선 요리에 살짝, 기름진 음식 뒤에 곁들이는 정도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식초의 장점은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위장이 예민한 분들께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빈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매일 먹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식초는 주 2회에서 3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피곤한 날, 전날 과식한 날, 속이 예민한 날에는 과감하게 건너뛰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내 몸의 컨디션을 읽는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치 조절입니다. 식초 하나로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빠질 거라는 기대. 이 기대가 클수록 무리한 섭취로 이어집니다. 식초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식사, 수면, 활동량이 제자리를 잡아야 그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점. 식초를 먹으면서 약을 줄이거나 병원 진료를 미루는 선택은 해서는 안 됩니다. 식초는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보조수단입니다. 건강 정보는 결국 선택의 기준을 내 안에 세워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가 좋다고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식초를 고르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하고 어느 시간대에 활용해야 부담 없이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특히 중장년 이후의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 몸에 좋다고 했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방식이 지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조금 자극적인 것을 먹어도 몸이 빠르게 회복합니다. 위 점막도 두껍고 소화효소 분비도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방어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와 장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이때 식초를 예전처럼 강하게 자주 사용하면 몸은 그걸 도움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식초를 먹기 시작한 뒤로 속이 더 안 좋아졌다, 입안이 자꾸 쓰다, 명치가 눌리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체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연령에 맞지 않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초는 강하게 쓰는 재료가 아니라 부드럽게 조절해야 하는 재료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식초는 매일 먹어야 효과가 있다. 이 생각은 중장년층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식초는 매일 꾸준히 먹는 식품이라기보다 컨디션에 맞춰 선택하는 식품에 가깝습니다. 몸 상태가 좋은 날, 속이 편안한 날에 주 2회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피곤한 날, 속이 예민한 날, 전날 과식하거나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과감히 쉬는 것이 오히려 몸을 돕는 선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양입니다. 젊을 때 기준으로 한 숟갈, 두 숟갈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초는 몇 방울, 많아야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효과는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극 없이 지속 가능한 방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를 먹는 날에 다른 식사 내용입니다. 그날 유난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는지, 커피를 많이 마셨는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는지에 따라 식초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이미 지쳐 있는 상태에서 식초까지 더해지면 위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식초를 먹는 날에는 다른 자극을 줄여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커피를 줄이고 맵고 짠 음식을 피하고 식사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효과를 빨리 보려 하지 말 것입니다. 식초를 먹고 며칠 만에 몸이 확 달라지길 기대하면 섭취가 과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의 건강은 빠른 변화보다 안정적인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속이 편안하고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방식이 결국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식초는 몸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몸을 거스르지 않게 도와주는 보조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아주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하고 언제, 무엇과 함께 써야 부담 없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국 또 하나의 건강 정보 아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비싼 약을 먹느냐, 유명한 병원을 다니느냐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초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식초는 특별한 사람이 먹는 보약이 아닙니다. 대단한 의지가 있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주방에 이미 있는 재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같은 식초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좋다니까 억지로 먹는 식초는 약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반대로 내 몸 상태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드리는 식초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을 잘 지키는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법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한 걸 피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많이 먹으려 하지 않고 빨리 바꾸려 하지 않고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몸이 편한지, 속이 괜찮은지, 잠이 잘 오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가벼운지 이런 기본적인 감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를 더 먹는 것보다 내일도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완벽하게 관리되는 순간보다 지속되는 순간에 가까워질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한 번 잘 지킨 하루보다 조금 늦은 해도 계속 이어지는 습관이 몸을 바꿉니다. 식초를 이번 주에 몇 번 먹었는지가 아니라 몇 달 뒤에도 부담 없이 떠올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마음이 급해지셨다면 잠깐만 속도를 늦추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식초를 한번 꺼내서 라벨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어떤 걸 먹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식사 때 조금만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날 컨디션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그 정도면 이미 몸은 여러분의 관심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멈추고, 몸이 편안하면 이어가면 된다는 것. 그 선택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의사도, 영상도, 정보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더라도 다음에 선택할 때 한 번쯤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내 몸을 존중하는 하루. 그 하루가 쌓이면 결과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